과학 적용 9강에서는 네, 자기 치유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자기 치유의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개념과 네, 종류,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네, 여기 기술자가 빠졌네요. 자기 치유 기술입니다. 네, 자기 치유 자체가 아니라 자기 치유 기술에 대한 개념, 종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문단. 네, 자기 치유 소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기 치유 소재가 무엇인가? 요거를 먼저 1차 정리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치유 기술이 무엇인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기 치유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자기 치유 기술의 기본 원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 치유 기술의, 네, 자기 치유 기술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소재가 어떤 것이고, 기술이 어떤 것이고, 기본 원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은 끝. 자, 자기 치유 소재는 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네, 시간이 좀 관여가 돼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균열이나 부식이 생기는 금속이죠. 네, 균열이 생겨야 되거나 또는 부식, 썩어야 되거든요. 부식은 썩는 거예요. 균열이나 부식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금속이나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과 같은 재료에 첨가돼서 손상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치유 소재는 균열과 부식이 생기는, 네, 요게 조건이에요. 네, 균열과 부식이 생기는, 자, 색깔 들어갑니다. 네, 금속. 그죠? 네, 금속. 그 다음에 플라스틱. 금속, 플라스틱. 아마 우리가 먹는 약들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음. 콘크리트 같은 재료가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 네, 소재니까. 콘크리트 같은 그 소재 또는 재료에 첨가가 돼서 콘크리트에 첨가가 돼서 손상된 부분이죠. 네, 손상을 스스로 치유하는 거죠. 손상을 스스로 네, 치유하는 것을 네, 자기 치유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자기 치유 기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치유 기술은 자기 치유 소재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네, 자기 치유 소재와 관련된 기술을 자기 치유 기술이라고 한다. 다시 네, 소재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뭡니까? 네, 저 앞에 있는 저 소재 재료가 있죠. 그래서 소재에 뭐를 첨가한다고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복원 물질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소재 플러스 복원 물질이 되는 거예요. 소재 플러스 복원 물질 이렇게 첨가해서 재료에 균열이나 여기 앞에 서 있었죠. 네, 재료에 균열이나 부식이 일어날 경우 네, 해서 균열이나 여기 보일래나? 네, 위로 좀 올라갈까요? 균열이나 해서 복원 물질이라서 네, 이어지는 거죠. 플러스 계속해서 갑니다. 균열이나 부식이 발생이 돼서 네, 균열이나 부식이 일어나서 복원 물질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복원 물질이 흘러나와서 복원 물질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된다고? 네, 손상을 복구하는 거죠. 손상을 복구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좀 끊어서, 네, 잘게 끊어서 보면, 자, 소재와 소재 복원 물질이 합쳐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네, 요거 플러스보다 화살표가 더 낫겠죠? 균열과 부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균열 부식을 무시하지 않고 간 거죠. 그런데 그때 복원 물질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손상을 복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 복원 물질을 같이 합쳤다 균열 부식이 일어나요. 네, 깨지거나 썩거나 해서 네, 서서히 녹는 거겠죠. 복원 물질이 흘러나오면
손상을 복구한다. 요 과정이죠. 네, 틈을 메우는 거는 그래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오늘은 좀 인트로가 좀 쉽네요. 네, 도입 부분이 좀 쉽네요. 다음. 자기치유기술의 적용 조건이죠. 네, 자기치유기술의 적용은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 해서, 네, 첫 번째, 네, 자기치유 기술의 적용 조건이 있죠. 네, 적용 조건이 있는데, 적용 조건 첫 번째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적이라고 했어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사용 목적. 네, 요 부분을 또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용 환경이 되겠죠. 네, 사용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여기 1번, 2번 정도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쯤에다가 미리 좀 써놓을게요. 자기치유 기술의 네, 적용 조건 넘버 2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용 목적 다음에 뭐 환경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사용 환경이겠죠. 그냥 사용 환경이라고 친절하게 써놓겠습니다. 자, 적용 조건 첫 번째로 다시 들어가서, 네, 단기간에 복구해야 될 경우죠. 그래서 네, 단기간에 무언가를 복구해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네, 단기간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면 네, 신속하게 기술 효과가 발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속한 기술의 효과 필요 요 정도로 할게요. 네, 신속한 네, 기술의 효과가 기술 효과가 필요하다. 키워드로 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 단기간일 경우에는 단기간에 신속한 기술이 필요하다. 네, 신속한 것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 장기간에 걸쳐서 복구하는 겁니다. 네, 장기간 복구를 해야 된다면 이때는 또 어떤 게 달라지나? 즉, 피로 파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균열이 생길 때마다 내부에서 조금씩 천천히 물질이 새어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요거 이퀄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요거는 피로 파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거기 보니까 네, 피로 파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 칸이 약간 좀 작기는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균열차. 천천히 조금씩 물질이 새어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천천히 배어나온다라고, 새어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네, 새어나오는 것이 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시로 뭐를 들고 있다? 비행기의 날개라든가 헬리콥터의 로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날개라든가 로터, 네, 키워드 요것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네, 자기치유 기술 적용 조건 두 번째, 사용 환경에 따라로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네, 두 가지로 세 가지네요, 여긴요. 자, 일상생활에서는 사용 환경입니다. 일상생활의 환경일 때는 어떤가? 다시 여기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환경입니다. 네, 환경에 따라서. 여기 목적이었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공기 중에 네, 굳어지는 물질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공기가 새어 나왔을 때 또는 공기를 만났을 때, 네, 굳어지는 걸로, 네, 굳어짐으로 네, 충분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자기치유 기술 사용 환경에 따라서, 자, 물에 닿는 환경이 있죠. 그래서 물이 닿는 환경. 자, 물이 닿는 환경에서는 선박이나, 그죠? 네, 배겠죠? 선박의 스크로나 바닥, 잠수함의 외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물을 만날 때, 자, 요거는 물을 만날 때, 이때는 굳어져야 되는 거죠. 물 만날 때, 네, 굳어지는 거다. 그래서 굳어지는, 다시 한번, 네, 굳어지는 물질이 필요한데,
자, 이 물이 만날 때 굳어지는 물질이 필요한 그 환경을 보니까 예시죠. 선박의 스크루입니다. 네, 키워드만 적어보죠. 네, 스크루 또는 바닥, 네, 배입니다. 네, 스크루나 바닥 또는 잠수함의 외벽입니다. 네, 잠수함 외벽. 네,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추가로 넣고, 그래서 자기 치유 기술 적용 조건, 네,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3번. 세 번째. 자,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네, 우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공기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환경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공기가 없는 환경. 네, 공기가 없어요. 네, 이럴 때는, 네, 우주 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네, 보건 물질이 있고요. 이때는 네, 보건 물질에 네, 보건 물질 플러스 가교제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가교제를 넣는데, 가교제라고 하는 것은 보건 물질을 아주 견고하게 해주는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가교제를 집어 넣습니다. 가교제라고 하는 것은 네, 보건 물질을 아주 네, 탄탄한 또는 견고하게, 보건 물질을 네,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네, 화학 물질인데 가교제가 네, 필요하다. 플러스 가교제가 필요하다. 공기가 없는 환경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네, 밀폐된 환경이겠죠. 밀폐된 환경 또는 우주 공간일 겁니다. 밀폐된 환경 또는 우주선인데, 네, 우주 공간에서 네, 우주선의 외벽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도 뿅 끝났습니다. 오케이, 끝났고.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세 번째 문단부터는 본격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 치유 방법에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치유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바로 뛰어갑니다.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자,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개념이죠.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로 캡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문에 있는 거 키워드로 팍 잡아버려야 되죠. 자, 머리카락 굵기 정도.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 정도죠. 작은 초소형 캡슐 속에 보건 물질을 넣은 후에서 네, 요거는 네, 초소형 캡슐이라고 할게요. 머리카락 굵기 말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두께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초소형 캡슐에 보건 물질이 들어갑니다. 저기처럼 네, 보건 물질이 같이 묶여요. 여기 보건 물질 플러스 가교제 있는 것처럼.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건 물질이 있는데, 네, 보건 물질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캡슐을 다시 재료 속에 섞어서 여러 제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다시 여러 재료 속에 어떤 재료 속에 섞어 넣는 거죠. 다시 네, 재료 속에 섞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마이크로 캡슐 재료 속에 재료 속에 섞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듭니다. 섞음, 그 다음에 여러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이니까 이렇게 좀 꼼꼼히 체크해 봤고, 다음 두 번째. 성능 조절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네, 성능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치유에 관련된 성능 조절 방법은 아무래도 보건 물질을 많이 넣거나 덜 넣거나 하면 되겠죠. 네, 많이 넣거나 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캡슐의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캡슐의 크기나 숫자를 적용하는 거죠.
크기나 네, 수를 네, 조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 조절 방법 마무리. 다음 세 번째. 자, 장단점이 있죠. 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문단에서는 네, 단점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교재 순서대로 단점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단점. 자, 첫 번째. 자, 캡슐이 일회용, 1번이 아니라 그냥 하나죠. 네. 요 캡슐 자체가 캡슐이 일회용이거든요. 자, 이 캡슐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부위에 동일 부위에 같은 부분이에요. 동일 부위. 서로 다른 것이 동일 부위에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균열이 생기면 네, 두 번째 균열이 생기면 네, 두 번째부터는 이것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부터는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 만약에 출제자의 눈으로 보면 일회용에다 문제를 답의 내용을 틀리게 적을지 동일 부위, 서로 다른 부위에 균일이 생기면 이런 말을 좀 바꿔낼지 자, 세 번째부터 복구가 어렵다라고 할지 경제적 부담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지 이런 그런 어떤 문제 출제 포인트가 네,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서 단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 균열이 생기는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균열이 잘 생기지 않는데요. 자, 마이크로캡슐은 균열이 네, 자주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 한 번이라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죠. 큰 사고를 막는다라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자체로 네, 요거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로 쓸모 있다. 이 쓸모가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경제적 부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경제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100%라는 것보다 출제자의 관점에서 보기 조건을 준 다음에 저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건 이제 문제 만들 때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서 네, 장점이 됐고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좀 바꿔서 네, 내용이 좀 바뀌어 있네요. 자, 주된 사용 목적이죠. 그래서 요거 네, 주된 사용 목적 마이크로캡슐의 주된 사용 목적은 네, 마이크로캡슐의 주된 사용 목적은 네, 설명 보니까 차근차근 정리하죠. 네. 단단한 합성 수지로 만든 제품의 내구성을 올릴 때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네, 단단한 합성 수지 제품이래요. 네, 합성 수지 제품의 뭐를 높인다고? 네, 요게 합성 수지 제품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네, 내구성을 올릴 때 그죠? 내구성 아주 튼튼하게 오래 가는 거죠. 내구성을 올릴 때 네, 아주 유용하다는 얘기죠. 올릴 때 사용 정도로 합시다. 세 번째 문단까지 일단 정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 치유의 기술의 개념 종류 방법인데 일단 마이크로캡슐을 사용하는 부분은 네, 이런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즉 초소형 캡슐 속에 재료를 섞어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성능 조절은 크기나 수를 조절하는 것. 근데 이게 같은 일회용이라서 같은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두 번째부터는 복구가 안 돼서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웬만해서는 균열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뭔가 좀 큰 사고를 막을 때 쓸모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단단한 합성 수지 제품의 내구성을 올릴 때 사용을 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4문단, 5문단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법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정리하면 끝.
전형적인 설명문이죠. 요즘 수능 형태에서 나오는 끝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거. 네, 끝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네,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이거는 이렇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친절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글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일부러라도 출제자들이 그렇게 글을 안 놔두죠. 여러분들이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치유의 방법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소주제는 미리 체크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지워졌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체크해야 되네. 네, 자기 치유의 방법 두 번째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혈관모사법이래요. 맞나요? 네, 혈관모사법입니다. 모사가 모방하다라는 뜻 아닌가? 혈관모사법.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혈관모사법. 자, 개념부터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죠.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핵심어로 정리하는 거죠. 자, 요거는 유리 또는 유사한 소재죠. 유리 또는 유사 소재로 만든, 네, 유사 소재로 만든 뭐가 있다? 네, 거기 보니까 네, 미세관이죠. 네, 미세관 또는 네, 속이 빈 섬유가 있겠죠. 또는 네, 속이 빈 섬유가 있을 겁니다. 속이 빈 네, 섬유에 뭐가 첨가가 된다고? 네, 뭐가 첨가가 되고 보건물질이죠. 그래서 네, 보건물질. 아, 좀 길다. 이렇게 좀 가로 묶어 볼게요. 유리거나 또는 유사 소재죠. 유리와 비슷한 유사 소재로 만든 미세관이 있습니다. 미세한 관이 있어서 또는 속이 빈 섬유가 있죠. 유리 또는 섬유가 있어서 거기에 보건물질을 플러스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보건물질을 네, 플러스해서 자, 보건물질이에요. 네, 충격이나 다시 한번 네, 충격이 꽝 하고 뭐 충격이 있겠죠. 충격이나 또는 금이 가는 거, 균열이 생길 겁니다. 충격이나 네, 균열이 네, 생기면 네, 미세관이나 그죠? 여기 있는 미세관이나 중요한 건 미세관과 섬유, 미세관이나 섬유가 어떻게 된다고? 파괴가 돼요. 깨져요. 섬유관이 파괴가 됩니다. 오, 파괴가 되네. 나쁜 파괴가 아니죠. 예, 보건물질이 이제 배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보건물질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보건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을 혈관모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네요. 네,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장점. 자, 이거는 네, 자기 치유 소재죠. 네, 자기 치유 소재의 보건 능력이 장기간 또는 장시간 유지된대요. 장시간 네,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장점이다. 즉,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면 저 앞에서 얘기했던 미세한 관이라든가 아주 작은 관이겠죠. 또는 그 섬유를 통해서 미세관이나 어떤 일정한 섬유, 우리 파스 같은 거 생각하면 될래나요? 네, 섬유를 통해서 네, 섬유 통해 보건물질을 지속적으로 보건물질을 아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기간 또는 오랜 시간 어떤 치유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은 거죠. 지속적 공급. 자, 단점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여기에도 단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단점.
자, 단점은 네, 정밀 부품에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네, 정밀 부품에 네,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밀 부품에 사용이 안 돼요. 네, 정밀 부품에 사용이 안 된다. 자, 저 추가적인 설명이 뭐냐면 자기 치유 과정에서 마이크로 캡슐에 비해서 보건 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 물질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이 앞에 있었던 마이크로 캡슐이죠. 더 많이 흘러나오는 경향 때문에 오차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명 방식이 비슷해요. 네, 개념과 여기는 좀 방법이 있고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두 번째 개념과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문단, 3문단 이후에 공통적인 진행 설명 방식이네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 캡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갔고, 네 번째 문단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세균 및 곰팡이를 활용하는 거죠. 자, 세균 및 곰팡이를 활용하는 다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그래서 5문단. 뿅. 자, 자기 치유의 방법 세 번째죠. 네, 여기에서는 자기 치유의 방법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다? 앞에서도 얘기한 세균, 곰팡이, 아이고, 공짜로 보이네요. 네, 곰팡이를 활용하는 거죠. 세균, 곰팡이 활용입니다. 네, 활용이에요. 활용. 네, 세균, 곰팡이 활용. 자, 여기도 설명 방식이 몇 가지가 좀 있을 텐데 전통적으로는 실리콘이나 젤과 같은 물질이 보건 물질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 세균이나 곰팡이를 자기 치유 기술에 활용하기도 한다 해서 그 문장이 바로 여기, 그죠? 요 타이틀을 잡는 데 좀 쓰인 거고, 세균을 활용하는 경우에 세균을 건조시켜 포자 모양의 껍질 속에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한 뒤 영양분이 젖산칼륨과 함께 압축. 야, 이거 과정이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 세균이 있으니까 세균을 활용한 방법이 있죠. 세균을 활용한 활용한 과정이라고 체크할게요. 요 자기 치유 과정이겠죠. 세균을 활용한 과정, 세균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어차피 줄 건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조절해서 할게요. 두 번째는 저기 곰팡이 있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를 활용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장이 길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잘게 쪼개보면 세균을 활용하는 과정은 5단계, 그 다음에 곰팡이를 활용하는 과정은 4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단계. 요거는 칸 조절할 수도 있어요. 4단계가 되는 거죠. 4단계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 이 과정 나오면 안 보기도 그렇고, 사실 실전 문제풀이에서는 전략적으로 저 과정은 문제화되어 있다면 그때 읽는 것이 사실 현명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을 또 대비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고3들 요 과정을 체크 안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체크 들어갑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세균을 건조시킵니다. 세균을 건조시켜서 껍질 속에 넣습니다. 껍질에 넣는 거죠. 껍질에 넣어서 뭐를 시킨다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휴면, 잠자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휴면 상태를 만들게 되죠. 휴면 상태를 만들게 된다. 아이고, 그죠? 저런 과정이 있구나. 다음, 두 번째 과정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가서 키워드로 짧게. 자, 영양분과 함께 압축을 하는데 영양분이 뭡니까? 설명한 것이 젖산칼륨인가요? 그죠? 네. 영양분이 젖산칼륨과 함께 압축. 네, 젖산칼륨입니다. 요거는 만약에 문제화 된다면, 네, 분명히 3점짜리 보기로 낼 거예요. 네, 영양분과 함께 압축을 하게 된다. 영양분과 함께 압축을 해서 또 건조를 하네요. 그래서 압축 플러스 네, 건조를 하게 돼서 네, 건조를 해서 캡슐에 넣어 콘크리트에 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화살표를 해서 캡슐에 넣어서 또 콘크리트 뭐 시멘트인가? 네, 콘크리트에 섞습니다. 콘크리트 섞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네, 젖산칼륨, 영양분, 압축, 건조, 캡슐, 콘크리트 이런 키워드들이 혹시 문제 낼 때 빠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걱정을 할 텐데 내신은 그 정도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고 그중에서 어느 것을 좀 더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콘크리트가 굳은 후 세 번째죠. 네, 그래서 네, 콘크리트가 굳습니다. 여기 콘크리트가 굳어요. 네, 굳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플라스틱 캡슐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네, 그 캡슐에 넣는다라고 했죠. 이 캡슐이 네, 분해된다. 라는 점이죠. 그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네, 잠시 좀 지웠다가, 그래서 콘크리트에, 네, 금이 가기 시작해야 돼.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균열이 생기면, 그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세균이, 네, 공기 중에 수분과 산소와 결합해서 활성화됩니다. 최종 결과는 세균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세균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공기 중에 수분과 산소와 결합한다는 거죠. 공기 중에 네, 거기 뭐라고 되죠? 네, 수분. O2죠. 네. H2O인가요? 네, 수분. 또, 네, 그 다음에 산소와 결합해서 세균이 활성화된다. 아마 요런, 지금 색깔로 체크한 요런 부분들에서 출제자가 함정을 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스스로 활성화된다. 뭐 요런 식으로 말을 바꾸겠지. 그죠? 이미 지문에서, 알쏭달쏭한데, 네, 수분과 산소입니다. 수분과 산소와 결합을 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 활성화 조건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세균이 젖산과 칼슘을 먹고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네, 탄산칼슘을 네,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활성화되면 탄산칼슘을 생성을 해서 네, 균열을 메우게 되는 거죠. 네, 균열을 메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또 색깔 바꿔서 탄산칼슘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요 과정이죠. 자, 탄산칼슘 생성. 자, 그래서 세균이 뭐를 네, 젖산과 그 다음에 네, 칼슘을 먹는 거죠. 네, 칼슘을 먹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뭡니까? 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네, 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시멘트의 원료입니다. 네, 시멘트의 원료가 바로 탄산칼슘이다.
요건 배경 지식으로 시멘트가 탄산칼슘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균을 활용한 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균을 활용한 거에서 두 번째는 이제 활용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곰팡이를 활용한 과정인가요? 활용한 과정. 4개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단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 마지막 문단이 짧지만 강력하네요. 자, 곰팡이가 있을 거예요. 곰팡이와 그 다음에 뭡니까? 곰팡이가 든 캡슐, 곰팡이가 든 캡슐이죠. 곰팡이를 이제 캡슐에 아마 섞어 넣었을 텐데, 곰팡이를 캡슐에 집어 넣겠죠. 그래서 이거를 콘크리트와 일단 섞습니다. 콘크리트와 섞게 되는 과정. 다음 두 번째. 뭐 별거 없네요. 첫 번째는 자, 균열이 발생이 되면 그 틈으로 그 사이로 뭐가 공급이 된다? 물과 산소가 공급이 되죠. 틈으로 물과 산소가 공급이 될 거예요. 물과 산소가 공급이 되면 곰팡이가 증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곰팡이가 이제 막 늘어나요. 곰팡이가 엄청 번지게 된다는 얘기죠. 증식한다라고 그래요. 곰팡이가 증식을 한다. 다음 세 번째. 뭐 증식하는 것까지 뭐 비슷한 것 같고. 세 번째. 근데 이 곰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곰팡이가 주변에 있는 물질을 흡수합니다. 주변 물질을 일단 다 흡수해 버려요. 그런가? 주변 물질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흡수하면서 뭐를 생성한다? 탄산칼슘, 시멘트의 원료라고 하죠. 탄산칼슘을 생성을 하면서 탄산칼슘 생성하면서 플러스 뭐가 된다고? 균열을 메우는 거죠. 그래서 근간 균열을 메우게 된다라는 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죠. 자, 저렇게 메워지면 그래서 저렇게 메웠어요. 메워지면 앞에서처럼 이렇게 메워지면 뭐가 된다고? 곰팡이가 포자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곰팡이는 포자 상태가 된다. 되돌아갑니다. 포자. 활성화되기 이전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착한 놈일세.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죠.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다 보면 알쏭달쏭 맞았나 틀렸나 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생기는 거죠. 건축물에 생기는 다시 한번 건축물에 생기는 곰팡이의 자기 치유 기술에 사용되는 곰팡이가 있는데 건축물에 생기는 뭡니까? 곰팡이와 그렇죠? 우리 건축은 막 검은 곰팡이 필요 없고 곰팡이와 그 다음에 자기 치유 기술에 사용되는 곰팡이는 정반대다는 얘기죠. 자기 치유에 사용되는 곰팡이는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곰팡이는 정반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성질이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죠. 건축물에 생기는 곰팡이하고 자기 치유에 사용되는 곰팡이는 완전히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세균을 활용하는 거하고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를 활용하는 그 기술에 활용한 기술에 공통점이 있죠. 기술의 공통점을 또 정리해야 되는 그 공통점은 바로 생명체의 대사 과정을 이용한다는 내용이죠. 어떤 생명체의
네, 신진대사라고도 얘기하죠. 이 순환되는 네, 생명체의 대사 과정을 이용한다라는 점으로 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되는 내용은 포자 상태로 돌아가서, 그죠? 네, 포자 상태로 돌아가서 다음 기회를 노린다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죠? 네, 포자 상태로 돌아가는데, 요 부분. 자, 요 부분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생명체의 대사 과정을 이용하는 요 부분은, 네, 여기에서 설명했었던 내용의 어떤 좀 전제 조건처럼, 네,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문단까지 했고요. 네, 마지막 5번째 문단까지 했고, 그 다음에 네, 문제로 뭐 학생의 메모라든가 상황을 이해한 것 등의 문제들을 네, 좀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3번 문제와 4번 문제를 좀 넘어갈까요? 네, 3번 문제와 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별표 쳐놓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윗글 읽고 보기 A에 대해서 그죠? 네, 추가적인 예시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4번 문제는 내 반응입니다. 의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네, 경제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